자, 이제 시작합시다. 얘들아,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접선하고 그 시험 만들었는데 내신 5개, 6개? 내신 5개 하고 올림포스랑 그다음 저희 교재에서 2개인가 냈어요. 숙제할 때 도움되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어렵나? 어렵나 모르겠다. 뭐 해봐야. 그러니까 오늘도 못 보면 좀 더 쉽게 내면 되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원래 아까 그 역함수 미분법에서 되게 그 수능 문제 있잖아. 그게 있길래 그걸 낼까 고민하다 내면 니네가 화낼 것 같아서 안 냈어요. 그걸 안 냈고 대신에 다른 걸 냈으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궁금하면 되게 그 시험 되게 자주 나왔거든 한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뭐 문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냥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용은 다른 게 없고 함수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살아나시고 얘들아 파이팅. 아니 약간 근데 뭔가 나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난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니까 나 원래 맨날 이 시간쯤 일어날 거야 아마 보통 한 4시쯤 자가지고 한 10시쯤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살아납시다 얘들아. 빨리 파이팅. 자 지금쯤이면 그죠? 2, 3교시 할 때네요.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이 100일 이제 105일이 남았는데 그죠? 100살? 너는 거기 365일을 플러스하면 되겠죠. 그죠? 자유의 몸이 되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약간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어머니가 막 와서 막 공부해 이러시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 이쪽 보면 진짜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있고 거의 약간 자유방위명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어떤 어머니가 좋은 것 같아? 자유방위명이 좋냐 아니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꽉 쥐어잡고 하는 게 좋아요? 아, 방위명이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그걸 물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자유방위명인 부모님을 갖고 있으면 너무 방임이라고 너무 약간 싫어하시더라고 보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 나는 무조건 방임명이 좋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일단 되게 신기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만약에 이제 꽉 쥐어 살고 있는 어머니들의 특징은 대학 가면 임원들을 해! 그거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니에요? 아 또 그런 건 아니니?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임원들을 했는데 막상 대학 가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이제 그런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돈 벌고 빨리 그걸 하세요. 그럼 이제 되게 편해요. 한 20대 중반쯤 되면 진짜 되게 약간 직업 갖고 이러면은 놀러도 가시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놀러 갈 만한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저는 원래 지금 다 휴가 가잖아. 형도 지금 막 휴가 가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그죠? 너희와 함께 그지? 자, 너희를 제가 괴롭히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데 약간 여행 갈 타이밍이 수능 끝나고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때는 진짜 그거잖아. 거의 막 그런 스트레스가 없잖아. 1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막 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진짜 막 취업 스트레스 매두고 토익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여행도 가시고 그러세요. 저는 난 비행기를 2년 전에 처음 타봤어요. 2년 전에.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알잖아요. 그죠? 03학번인데 비행기를 2년 전에 처음 타봤어요.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못 놀아가지고 나 놀 줄을 몰라요. 나는 클럽도 안 가봤어요. 물론 내가 춤 못 추는 것도 있긴 하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잘 이렇게 못 견뎌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건드리잖아. 그럼 닭살도 나죠. 그래서 저는 강사하면서 애들 한 번도 터치해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난 도망가. 애들이 막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온단 말이야. 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못 노니까 좀 그렇더라고. 저는 할 줄 아는 건 고기 굽는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고기 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스트레스 푸는 게 먹는 거밖에 없어요. 약간 넌 게임으로 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배출할 때가 많죠. 배출할 때가 있어요? 운동도 있고. 나만 되게 일차원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래. 넌 스트레스 풀 때 뭐해요? 노래 노래 들어요. 노래 들어요? 노래 부른다는 줄 알았어. 노래 자, 노래 잘 부르고 싶다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애 없나? 나는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애 있으면 이렇게 물개박수 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막 누가 자기 바람 기억이 된대. 바람 기억이 다 올라가는데 마이웨이가 안 올라가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죠? 나는 도대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하면 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 안 보내주고 있어 지금까지. 아씨 맨날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그게 한 10초가 지났어요. 그치? 아씨 너무 안 돼 진짜. 너무 궁금해. 하여튼간 막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있고 놀러 다니시고 그래야 돼요. 저는 진짜 난 해외여행 간 적이 없어요. 해외여행.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가봤어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일본. 아까 보니까 막 그지? 요즘은 일본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간 일본 제일 좋구나. 아니 먹을 게 제일 그거잖아요. 가까워서. 저는 일본은 옛날에 좀 할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학교가 H대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데야. 그래가지고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막 지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막 일본어로 뭐라 하잖아. 근데 그게 들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 잘 안 들리겠지 이러는 거야. 난 그거 다 듣고 가잖아. 그럼 보고 씩 웃고 갔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되게 좋긴 한데. 근데 일본어를 쓸 일이 없어. 근데 진짜 내가 느낀 건데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잘하면 되게 막 와 이러잖아. 멋있잖아. 근데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뭔가 좀 변태 같지 않니? 그죠? 약간 그렇지 않아요? 저 만화 좋아할 것 같고 그죠? 게임 좋아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일본어 하여튼간. 자 시작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년 동안 한 3, 4년? 그때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미분 문제가 나왔어. 뭐 어떤 그래프가 함수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막 직선이랑 곡선이랑 섞여 있어. 그럼 이제 무조건 답은 뭐냐면 걔네가 접할 때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풀려요. 정말로 모르면 접할 때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죠? 근데 진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28, 29, 30 뭐 이런 거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그쪽에서 답이 되는 경우가 접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가장 뭐냐면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선이 되는 기준선. 뭔가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곡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관계가 있잖아. 그럼 관계라는 건 이제 뭐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걸 가지고 관계라고 하잖아. 그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뚫고 지나가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가는 거 있죠. 그죠? 되게 설레는 관계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살짝 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멀어진 거야. 꺼져!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너무 가까운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럼 접할 때라는 건 얘야. 그럼 사실 얘를 따지면 이게 2차니까 판별식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는 거냐면 큰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얘기죠. 부등식. 그죠? 근데 얘는 판별식이 뭐냐면 0인 거고요. 이쪽은 판별식이 0보다 뭐냐면 작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런 거죠. 크고 작은 거는 어떤 값을 내는데 힘들어요. 그렇잖아. 뭐보다 큰 거니까 만약에 6보다 크다. 몇 개야? 개 많아. 그죠? 어떻게 이거를 그죠? 이건 답을 내기가 좀 애매해. 얘는 뭐야? 이쪽은 뭐니? 0보다 작아. 얘 6보다 작대. 답이 몰라. 6보다 작은 거 되게 많아. 그죠? 근데 봐봐.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고 그렇게 따지면 x는 뭐야? 6이야. 그럼 딱 답이 될 게 뭔 것 같아요? 6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의 기준, 어떤 곡선하고 직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자 어떤 곡선 대 곡선이나 곡선 대 직선 있죠, 그죠? 자 이거의 기준 있죠, 기준이 뭐냐면 이쪽 얘가 접할 때야. 그러니까 접할 때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거에 딱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등호가 나와서 이제 답을 내기 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과 이렇게 안 만나는 것에 뭐냐면 이쪽에는 딱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접할 때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접선의 개수도 그렇고, 어쨌든 접할 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굉장히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근데 막 곡선이랑 직선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걔네 두 개가 뭐 할 때가 답이냐면 접할 때가 답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좀 틀린 문제도 꽤 많이 맞출 수 있어요.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접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뭐냐면 이제 접선을 구하는 거죠. 접선. 사실 몇 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좀 풀이할 시간이 좀 많겠죠. 그래서 왜냐면 또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굳이 막 엄청 늘려서 하지 않을 거고 그냥 몇 개 여기 문제 풀고 여기 내용 다 끝나면 끝입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접선을 구하는 방법. 가장 쉬운 거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접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접하는 접점에서 접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냐면 여기서 이게 A가 딱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Y는 fx라고 한다고 치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접점이라는 건 뭐냐면 A, FA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접선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되게 쉬운 게 그러니까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지금 얘가 뭐냐면 f'a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트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이쪽은 자 f'a만 구해서 자 y는 뭐냐면 이쪽은 얘가 x 빼기 a 플러스 fa다 이렇게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죠? 이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안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대놓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접점이 나오게 되면 그냥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써줄 수가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당연히 숨겨져 있겠죠. 접점이 안 나올 때가 접점이 안 나올 때야. 자, 그럼 이제 이쪽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기울기가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는 곡선 밖의 점이야. 곡선 밖의 점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곡선 밖의 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건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래.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뭔가 이제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m 값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접점을 찾아야 될 거란 얘기야. 어차피 얘도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직선은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또 뻘쭘해. 자, 기울기! 지나는 점! 이겁니다. 그죠? 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울기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죠? 접기. 그 다음 쪽에는 여기는 지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되게 접점. 그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는 그냥 접점이 주어진 거고 이쪽은 그냥 반대로 말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된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 뭐냐면 f 프라임.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t가 m 값이 되는 t 값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그 t를 찾았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fx라고 두고요. 얘를 제가 gx라고 줄게요. 그죠? 그럼 이제 결국 얘가 t일 때 공통 접선과도 연관되는 문제야. 공통 접선과도. 그죠? 자, 그럼 t일 때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ft 이퀄 무슨 t가 된다. 이쪽은 두 번째 이쪽은 gt가 된다.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접선과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 둘을 지금 뭘 할 거냐면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t를 찾아야지 어쨌든 뭐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 접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t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두 개를 연립해서.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통 접선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G 프라임 T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립을 하냐면 연립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투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니까 연립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연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x를 뭐 대입해서 본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수함수로 넘어오면서 로그함수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일반적인 연립보다는 실제로 뭔가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대입.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구해서 다른 식에 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접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이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뭐냐면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어쨌든 뭐 얘는 뭐 문제를 보고 보면 되니까 대입해서 이제 어떤 연립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 곡선 밖에 그은 접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 점이 있어. 그럼 얘를 몰라. A, B래.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뭐냐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은 안 돼. 그러니까 접선을 그으면 뭐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겠다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나오는 문제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선의 개수. 곡선 밖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를 보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변곡점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접선을 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지금 여기에 뭐가 존재할 거냐면 접점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접선의 기울기도 알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모르니까 표지를 주세요. FT 이렇게 써요. 야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죠. 자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자 Y는 뭐냐면 F'T가 될 거고 X 빼기 T 플러스 FT다 이렇게 써요. 자 쓴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X 대신 A를 집어넣고 Y 대신 B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돼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정식을 만드는 거냐면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관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죠? 그럼 그 근의 개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는 접점의 개수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자 얘는 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약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두 줄 정도 어떤 약간 좀 절약한다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그리냐면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죠? 직각 트라이앵글 그죠? 그려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야. 자 얘하고 얘 사이 있잖아요. 두 점 사이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돼요? 그죠? 그럼 걔를 가지고 무슨 변화율이라고 하냐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평균 변화율. 돼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쪽은 자 t 빼기 a 분의 뭐냐면 이쪽에는 ft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죠. 돼요? 이게 평균이야. 그죠? 자 그럼 봐봐. 야 그래놓고 보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점에서의 자 이쪽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그죠? 접선의 기울기 얘랑 정확히 무슨 치할까? 일치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이쪽 x가 t일 때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두 개가 뭐한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게 되면 그럼 결국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이쪽은 자 여기서 식을 딱 썼을 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일 때 순간 변화율은 이쪽을 뭐 하면 돼요? 미분하시면 돼요. 되니? 그럼 이게 무슨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t가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식이 뭐냐면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자 이쪽은 자 어떤 곡선의 그은 접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지금 얘가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뭐에 관한 방정식이 되죠? 얘는 t에 관한 그죠? t에 관한 무슨 정식이야? 방정식이 되죠. 방정식.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뭐의 개수냐면 t의 개수가 나와. t의 개수. 돼요? 오케이? 자 t의 개수가 나오면 자 그럼 얘는 뭐냐면 t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접점의 무슨 값이야? x 값이란 말이야. 돼요? 그죠? 그럼 t의 개수가 이쪽은 뭐의 개수냐면 이쪽에는 접점의 개수가 돼. 접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 그죠? 자 접점의 개수가 되고 그럼 접점의 개수라는 건 당연히 뭐냐면 접선의 개수가 돼. 접선의 개수. 사실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문제와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럼 사실 얘는 뭐냐면 방정식과 미분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게 될 거면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좀 이따 나중에 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한 곡선의 그은 접선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평변과 수변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근데 이게 기억하기 좋아서 그래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얘랑 똑같은 거 아까 이거 있잖아. 자, 이쪽은 y 이퀄 f 프라임 t가 되고 x 빼기 이쪽은 뭐냐면 뭐 t 플러스 ft였고 그럼 여기에 지금 a, b를 대입하니까 b 이퀄 f 프라임 t 쓰고 a 빼기 t 플러스 ft 하는 과정.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넘겨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절약한 게 얘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걔는 어쨌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어서 뭐냐면 아까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공통 접선이죠. 공통 접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연립이라고 약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으로 접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가 또 다른 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접한대.
자, 그럼 이제 공통 접선이니까 여기서 접하는데 이렇게 접선을 똑같은 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딱 쓴다고 쳤을 때, 자 이쪽이 t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얘를 fx라고 하고, 자 이제 여기는 펄애니를 gx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는 지금 접해요. 자 접하니까 어쨌든 접한다는 건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가 t일 때 만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ft 이퀄 이쪽은 얘는 gt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애초에 만나기도 하는데 뭐까지 똑같냐면 이쪽은 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f't하고 g't가 같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뭐하게 동시에 만족해. 동시에.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다른 그래프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는 봤을 때 얘를 내가 t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만족해요. 되니? 위에 건 만족하는데 아래 건 뭐해? 결국 이렇게. 그럼 어떻게 얘는? 이렇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달라. 그럼 얘는 여기서 접한다 안 접한다? 안 접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것만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얘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그죠?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내렸더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얘기야.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맞춰서 이제 딱 맞춰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기울기는 똑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게 공통 접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씩만 만족하면 안 되고 두 개 뭐하게 동시에 만족해야 공통 접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을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무조건 뭐냐면 이쪽은 얘는 두 개를 무슨 입한다? 연립한다가 되는 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공통 접선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얘가 끝이야. 물론 이제 응용을 좀 더 몇 개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몇 개 좀 볼게요. 보자. 보면 어떤 걸 보냐면 그 7번은 어쩔 수 없이 봤네요. 7번 보세요. 7번은 볼게요. 7번. 자, 7번 보시면 자 곡선 y는 2ln x죠. 2ln x, 그죠? 2ln x 위에 점 두 점 PQ래요. 그죠? 위에 두 점 PQ,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만족하니까 A, 뭐냐면 얘는 2ln A가 될 거고요. 자, Q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B, 이쪽은 2ln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B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두 조건을 각각 얘기하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더 크대. 자, A는 정수고요. 자, PQ에서 근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래요. 돼요? 두 개의 접선. 어쨌든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일 거 아니야? 그게 45도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그래프다. 아니면 이 lnx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딱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자, 여기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지금 B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A가 있으면 A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돼요? 그럼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얘를 뭐다? 이쪽을 얘를 세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몇 도가 될 거니? 얘가 45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본다고 하면 얘가 A, 2ln A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란 얘기야. X가 A일 때.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얘를 미분하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이 기울기가 A분의 뭐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 음유의 천재니까. 자, 그럼 얘도 미분해서 B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B분의 2가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야,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야, 여기서 이제 탄젠트 알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쪽에 있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자 그럼 탄젠트 알파라는 게 a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일단 탄젠트 베타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쪽은 얘는 b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쨌든 이루는 각이니까 다른 거 말고 탄젠트 덧셈 정리로 알파 빼기 베타 그게 결국은 세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자 그렇다라고 쳤을 때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가 1 왜? 얘가 45도니까 이루는 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되니?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뭐냐면 이쪽은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이쪽은 a b분의 뭐가 될 거냐면 4가 되겠죠. 그럼 요거 분의 자 이쪽은 뭐냐면은 자 두 개를 뺀 거니까 이쪽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a 마이너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냐면 쓸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되니? 될까요? 되나요?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쪽에 무슨 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다고 보면 되겠죠. 예각이니까. 그죠? 무조건 이게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이퀄 뭐냐면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빼기 b가 아니구나. 이쪽은 얘는 이게 이 탄젠트 알파니까 a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얘는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a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더 큰 값이에요. 그럼 얘가 큰 값이고 이쪽이 작은 값이니까 무조건 얘는 무슨 수다? 양수가 되겠죠. 돼요?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저렇게 비교해도 되는 거고 그럼 어쨌든 a가 b보다 지금 작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a분의 2가 b분의 2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얘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별로 그닥 상관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해가요? 되니?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뭐 통분하게 되면 a b분의 이쪽은 ab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이쪽은 얘는 뭐냐면 자 a b분의 여기 뭐냐면 이쪽은 2b 마이너스 2a가 된다.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뭐 될 거냐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게 2b 빼기 2a가 되고 이거 이퀄. 그럼 이제 이쪽이 넘어갈 거니까 ab 플러스 뭐가 될 거냐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는 못 구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A하고 B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정수라 그랬죠. 돼요? 그럼 제가 말했는데 정수 문제는 뭐 해준다 그랬죠? 있어 보이는 말로 예측하고 확인한다 그랬죠. 돼요? 찍는다 그랬어. 그럼 어떤 식으로 찍는 게 제일 약간 괜찮냐면 약간 구구단을 잘 외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고1 때 봤을 건데 그럼 이런 거에 어떤 부정 방정식을 풀 거면 얘를 넘겨요. 그러면은 A, B 넘기니까 플러스 2a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b가 되고 플러스 4이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돼요? 되니?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 뭐 하냐면 구구단을 잘 외우셔야 돼. 구구단. 자 그럼 그렇게 외울 거면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면 되냐면 인수분해 형태. 그래서 저는 약간 얘를 가지고 강제 인수분해라고 얘기하거든. 강제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a 곱하기 b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a 곱하기 b를 만들 거니까 이쪽에 a라고 쓰고 이쪽에 b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a니까 2a가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2a. 자, 이쪽은 마이너스 2b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곱하면 그럼 마이너스 4는 내가 억지로 만든 거니까 플러스 4를 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이퀄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쪽은 얘가 자 a 빼기 2 곱하기 이쪽은 b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 이퀄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돼요? 얘가 둘 다 무슨 수니까? 정수니까. 돼요? 그죠? 정수니까 마이너스 8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쪽은 뭐 8이다. 혹은 뭐 이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건 a가 작다 그랬으니까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지금 뭐가 될 거냐면 4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니까 A, B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 이제 A도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니?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약간 그런 생각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2가 못 나오는 게 그럼 얘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0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뭐를 보시냐면 곡선 밖에 한 점 있죠, 그죠? 곡선 밖에 한 점. 자, 그럼 이제 18번. 18번은 18번. 자.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4,0에서 그러니까 뭐 4,0이라고 하고요. 우리 어차피 뭐 여기는 곡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요, 대충. 자, 그려. 이제 이게 y는 x 곱하기 2x야. 그러니까 이거 이 그래프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그린 거야. 어차피 그냥 문제 푸는데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접점이 딱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이게 지금 t가 되고 4,0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걸 놓고 보면 얘는 뭐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t, t 곱하기 2의 t승 이렇게 두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여기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과 m2라고 할 때 m1, m2의 값을 구하래.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접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 두 점 사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를 쓸 때는 이거죠. 자, x의 차 분의 y의 차니까 t 곱하기 2의 t승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돼요? 이거 이퀄. 이쪽은 자 간단해요. 여기 있는 거 미분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t 곱하기 2의 t승을 미분한 거랑 뭐 할 거냐면 같은 거란 얘기야.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니까 2의 t승이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뭐야 그냥 그대로 가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고배 미분법. 야 그러면 얘가 뭐냐면 t 플러스 1 곱하기 이쪽은 2의 t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얘는 넘겨줄게요. 그럼 얘는 t 곱하기 2의 t승 이퀄 자 넘기니까 t 빼기 4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고 t 플러스 1 곱하기 2의 t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돼요? 그죠? 야 그러면 얘를 주면 이쪽은 뭐냐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라고 쓰고 2의 t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또 넘겨요. 넘기니까 그럼 얘는 2의 t승으로 묶었을 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t를 빼주면 되니까 자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뭐가 될 거냐면 4 쓰고 2의 t승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2의 t승 쓰겠네 그죠? 그럼 이거 이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 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봐봐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히 뭐냐면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방정식이니까 그죠? 방정식일 때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거 그럼 딱 봤을 때 이쪽은 어차피 0 되는 게 없어요.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거면 여기에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돼요? 그럼 당연히 얘를 놓고 보면 이쪽 같은 경우면 그런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두 근 t 값을 알파랑 뭐라고 쓰냐면 베타라고 쓰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접선도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럼 기울기도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m1, m2라고 한 겁니다. 돼요? 그죠? 그럼 결국 얘는 t가 뭐일 때랑 알파일 때랑 t가 뭐일 때 베타일 때 이쪽은 접하게 된다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면 x가 t일 때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거야. 그럼 걔가 뭐냐면 여기에는 얘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t가 알파일 때랑 t가 베타일 때이기 때문에 그럼 m1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t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m1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 그게 지금 얘잖아. 그럼 이게 x가 알파일 때랑 x가 베타일 때 그걸 만족한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이쪽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의 알파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게! 이거 그냥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당연히 m2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베타를 집어넣은 거니까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2의 베타제곱 이렇게 되는 얘기죠. 돼요? 그럼 두 개를 곱해. 그럼 m1 곱하기 m2가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쪽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쓰고요. 곱하니까 이쪽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퀄 알파 베타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당연히 뭐냐면 곱이랑 합만 알면 끝나요.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얘는 필요가 없었고 이게 0이 돼야 될 거니까 그리고 이 두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거성을 쓰면 되겠죠. 이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뭐냐면 4가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대입하면 답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수분해 되는 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공통접선, 그죠? 공통접선. 자,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연립하는데 이게 그냥 방정식을 푸는 데는 적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엔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번 볼게요.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 자, 되게 중요해. 공통접선 이렇게 잘 연립 잘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두 곡선 y는 2의 x 빼기 b야. 자, 다음에 y는 ln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게 x는 a에서, 그죠? x는 a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나왔어요. 사실 뭐 동시에 접한다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걔가 공통접선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 1단계야. 근데 얘는 대놓고 뭐냐면 x는 a에서 공통접선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내가 gx라고 해요. 자, 그럼 공통접선은 식이 딱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쪽은 fa 이퀄 얘는 ga 이겁니다. 자, 교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뭐냐면 얘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자, 그럼 먼저 1번을 쓰면 얘는 2의 a-b 이퀄 ga니까 이쪽은 ln a 플러스 지금 뭐냐면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2번으로 볼게요. 자, 그럼 f 프라임 a 똑같아. 이거 미분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2의 a 빼기 b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쪽은 g 프라임 a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쪽에는 a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다 똑같으니까 그럼 나는 결국은 뭐냐면 ln a 플러스 1하고 뭐하고 a분의 1하고 뭐하다 같다라고 두고 풀면 끝날 거란 얘기야. 되니?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연립이 좀 특이한 거야 얘는. 그죠? 왜냐면은 뭐 그나마 얘는 좀 약간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봐봐. 자, 어차피 수원할 때 배웠겠지만 여기서 이쪽은 뭐냐면 어떤 다항이 아니라 분수식이죠? 분수식이랑 로그식이랑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돼요? 이런 거 없어. 그럼 이런 거 푸는 방법이 뭐예요? 때려 찍어. 분명히 쉬운 걸로 나올 거란 말이야. 돼요? 얘는 진짜야. 어떤 다항식이랑 그 다음에 지수식 있죠? 그 다음 다항식이랑 로그식이랑 있죠. 그 다음에 지수식이랑 로그식이랑 있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없어. 그냥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없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방정식으로 그냥 뭐 식점에서 푼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어떤 쉬운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쉬운 값은 뭐 2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1을 넣는다거나 그런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얘는 날라가고요. 얘는 1이야. 그리고 a가 1이니까 딱 맞아요. 돼요? 그럼 a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냥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니? 방법 없어. 그냥 하시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 a를 1을 아무데나 대입하세요. 1 대입하니까 이쪽은 2의 1-b. 그럼 얘가 뭐냐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2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럼 결국은 그러므로 b도 얼마 주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집어넣는다.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어떤 다항식에 대한 방정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기억을 해주세요. 제발.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딱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딱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거 빨리 하고 이제 얘는 근데 아마 문제는 뭐 약간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여하튼간 자 한번 볼게요. 원래는 좀 더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수투가 다 돼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우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의 응용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응용이야, 그죠? 접선 방정식 응용.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어떤 이쪽 뭐냐 이 응용 중에 하나가 직선하고요. 어떤 곡선 간에
거리의 최대하고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야. 어떤 이게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곡선 위에 점 있죠. 곡선 위에 점이죠. 곡선 위에 점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고요. 이쪽 지금 직선 간의 거리에, 그죠? 여기 있는 직선하고요. 여기 곡선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이쪽은 자 A부터 B까지 이쪽은 곡선 위의 한 점하고요. 직선과의 거리 있죠. 과의 거리, 그죠? 거리의 최대값. 자, 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돼요? 얘는 나올 수 있어, 그죠? 근데 수초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이 이렇게 있어. 대충 여기 어딘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럼 이제 몰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다 언제 구하니, 이걸, 그죠? 다 그럼 너나 구하세요 말하면 돼요. 그지? 그렇잖아.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 아이디어가 이거죠. 어차피 보면 여기서 내가 이거를 점점 이렇게 위로 올려. 여기 있는 직선, 고정되는 직선을 위로 올려. 자, 기울기 똑같게 위로 올리다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뭐 할 때? 만날 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뭐 할 때다? 접할 때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접할 때가 되게 많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때 여기 딱 만나는 이 점 무슨 점이야? 접점이죠. 돼요? 그럼 걔랑 얘 사이 거리가 가장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뭘 이용할 수 있다? 접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떤 기울기 K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기울기 K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게 fx라고 하면 그럼 이쪽은 f 프라임 t가 K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한다? T를 구해준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접점을 구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있겠죠? 또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밖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 뭐냐면 최소값이야. 최소값. 그럼 여기 있는 곡선에 있는 어떤 점들을 하고요. 이쪽 직선 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야. 그럼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똑같아. 기준은 뭐 할 때? 접할 때입니다. 진짜야. 정말 어떤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접할 때가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봐봐 얘도 결국 내려봐. 내리다가 딱 뭐 할 때가 있어. 처음 뭐 할 때가 있니 얘는? 만날 때가 있어. 그럼 이때도 무슨 선이야? 접선. 돼요? 이거 접점이잖아. 그럼 접점이랑 얘 사이 거리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는 가장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은 뭐 할 때? 접할 때가 기준이라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접선은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자, 이제 법선이랑 연관된 거야. 법선이랑. 그 문제 낼 걸 그랬나 보네. 다음 시간에 낼게요. 얘는 어쨌든 오늘 배운 거니까. 웬만하면 접선은 안 냈어요. 그 내용은. 접선 내용은 웬만하면 몇 개 안 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쯤에 이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얘는 법선인데, 그러니까 사실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거의 잘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냥 조잡한 거고, 그럼 법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접점이 있겠죠, 그죠? 접점이 있어. 그럼 이제 이쪽은 이제 얘가 A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A, FA가 될 거야. 돼요?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되겠죠. 돼요? 그죠? 자, 이거야. 법선은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를 가지고 법선이라고 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수직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럼 얘는 뭐냐면 F 프라임 A분의 이쪽은 얘는 1에 무슨 너스야? 마이너스죠. 돼요? 왜? 수직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수직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얘고, 그 다음 지난 점은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냐면 y 이퀄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 쓰고 x 빼기 a 플러스 fa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야. 돼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딱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죠.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곡선 밖에 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거리에 지금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니? 그죠?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가 지금 뭐냐면 최소값일 거 아니야. 이만큼의 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본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쪽 점에서 지금 뭐를 구하냐면 접선을 구해. 접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어떤 점하고 이제 얘 사이에 뭐냐면 이렇게 딱 거리를 구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이 점에 지금 뭐냐면 접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뭐니까? 수직이니까. 돼요? 그치?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무슨 직임을 이용해서? 수직임을 이용해서 중요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뭘 그리냐면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딱 뭐 하냐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뭐냐면 이쪽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뭐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좀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선을 응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법선은 어쨌든 뭐냐면 이런 식이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 된다가 되는 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활용이나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우선은 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좀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 그죠? 어차피 그러니까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시험 볼게요.